반갑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물리학2 총평 그리고 해설 강의 진행할 남벽우입니다. 자, 오늘 치러진 이 물리학2 시험은요,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좀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역대 출제됐던 기출 문제들의 반복되어지는 유형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서서 출제됐던 문제들을 잘 검토해 왔었다면, 준비를 했었다면, 오늘 치러진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이 문제 어디서 봤던 문제야, 요런 문제 이렇게 풀면 돼 라는 느낌으로 문제를 좀 접근해 나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한두 문제 정도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는 느낌의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닌데요. 그런 문제들도 문제 속에 충분히 힌트를 주면서 여러분들이 20분, 30분 안에 20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충실하게 평가원에서 준비하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난이도부터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난이도는요, 작년 수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주변 선생님들도 비슷한 평가를 하고 계시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년 수능의 난이도로 올 수능이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올 9월 모평의 난이도로 올 수능의 난이도가 등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단원별 문항수도요, 작년 수능, 재작년 수능과 크게 다르지 않게 8문항, 6문항, 6문항으로 출제되어졌습니다. 소단원별로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6월 모평, 6월 모평은 출제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적인 소단원별 문항 분포를 비교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죠. 그래서 작년 수능과 비교해 보면 거의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문제 번호도 거의 유사하죠. 문제 번호가 거의 유사하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그렇죠. 앞면, 뒷면, 중간면의 문제들이 위치하는 위치가 비슷하다라는 것을 뜻하고요. 그렇다면 난이도도 비슷하게 가져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즉, 각 소단원별로 어떤 난이도로 출제되겠다라는 게 이미 정형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출제되어지는 단원은 여러분들이 빠르게 공부하시고 정확하게 실수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만 준비하시면 되고요. 난이도 있게 출제되어지는 문제들은 많은 기출 문제들을 해결하시면서 준비를 철저히 해주신다면 수능에서도 고득점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주의해서 보셔야 될 5문제를 제가 좀 체크해 봤습니다. 그럼 이 5문제에 대해서는 소단원별 문제들로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단원 1단원입니다. 힘의 평형 늘 출제되어지죠. 돌림 힘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늘 출제되어지고 있고요. 작년 수능에서는 조금 난이도가 높았는데 오늘 치러진 이 9월 모평에서는 난이도가 조금 낮아지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주목해 볼 건 최대값, 최소값에 대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출제되어졌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9월 모평에서는 받침대가 세모 모양이 아니라 네모 모양이 나왔어요. 이 네모 모양의 받침대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이것도 기출 문제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수능에서 이런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충분히 대비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등가속도 운동과 포물선 운동 중에 특히 포물선 운동 20번 최고 난이도 문제로 출제되어졌죠. 하지만 문제를 처음 딱 보는 순간에는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 천천히 읽어 나가다 보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아이디어가 힌트가 충분히 들어가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느 해 20번보다는 조금 수월하게 문제가 접근되어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게 하는 20번이었습니다. 그래서 20번 문제를 푸는 노하우를 제가 좀 이따가 강의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속 원운동 늘 출제되어지고 있는 내용이죠. 이 좌표 축만 잘 설정하시면 이 등속 원운동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무난하게 여러분들이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역대 행성의 문제들도 쉽게 출제되어졌는데요. 오늘 치러진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볼 사항이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 역대 출제됐던 이 행성의 운동 문제에서는 주기가 장반경에 관계하는 문제만 나왔었는데 오늘 문제에서는요,
중심 행성의 질량에도 관계하는 주기. 그러니까 주기가 중심 행성의 질량에도 관계하거든요. 그거를 알고 있어야만 문제가 정확하게 해결되어지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보기 구성이 좀 쉬워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봄으로써 실수 없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게 구성이 되어지긴 했지만 질량 관계도 바로 주기를 결정짓는 요소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 두시고 수능을 준비하셔야겠다라는 마음에 좀 체크를 해 넣어봤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 문제는 뭐 늘 쉽게 출제되어지는 단원이죠. 일과 에너지 파트의 문제는요, 물리학 1 수준에서도 다뤄질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 출제되어졌었는데 오늘 치러진 이 문제에서는요, 포물선 운동이 좀 결합되어지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해야만 하는 그런 영역의 문제로 좀 탈바꿈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일과 에너지의 단원의 경향성과 크게 다르지 않게 출제되어졌던 내용입니다. 단진자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 관련되어 있는 문제 늘 출제되어지고 있고요. 역시나 여러분들이 해결해 나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 좀 까다로울 수 있었던 건 바로 단진자와 포물선 운동이 결합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이 포물선 운동이 결합됨으로써 계산이 조금 더 한 번 더 손이 가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게 난이도가 조절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진자 문제와 바로 포물선 운동이 이런 식으로 결합되어질 수도 있구나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좀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열의 일당량 문제는 출제되지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요맘때도 제가 했던 말씀이긴 한데요. 이 열의 일당량 문제가 저는 출제될 확률이 좀 높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작년 수능에도 출제되어지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언제나 출제되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교육과정이 바뀌고 나서 이 열의 일당량 내용이 새롭게 들어온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들어온 내용이다 보니까 평가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출제되어지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제된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니까 확인은 꼭 해두셔라 라고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 대단원 2단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장과 전기력선 늘 출제되어지는 유형과 크게 다르지 않게 출제되어졌던 내용이고요. 이 정전기 유도는 계속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6월, 작년 9월 수능, 올해 6월, 올해 9월에도 출제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올 수능에도 출제될 확률은 매우 적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수능을 앞두고 남은 기간 준비할 시간이 좀 부족한 친구들은 이 정전기 유도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좀 빼고 준비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살짝 하긴 하는데요. 고득점 1등급을 원하는 친구들이라면 이 내용도 함께 좀 공부를 해 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 갑자기 불쑥 출제할 수도 있거든요. 네, 출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또 이 정전기 유도 문제가 단원이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볍게 공부해 놓고 준비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지금 보시면 전이와 전이차 문제도요, 작년 6월, 9월 수능에서 출제되지 않았고, 올 6월과 9월에도 단독 문제로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이차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요, 광전 효과와 결합되어져서 지금 출제가 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즉, 균일한 전기장 영역 안에서 이동하는 전하의 운동. 이거는 바로 전위차의 관점에서 전기적인 일로 판단을 할 수 있고요. 그 전기적인 일의 관계에서 물체의 입자의 에너지 변화, 전하의 에너지 변화를 논하는 내용. 이 단독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6월, 9월 수능, 올 6월까지 연속으로 출제되어지지 않았으니까 균일한 전기장 영역 안에서 운동하는 전하가 출제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출제되지 않을 거야 라고 확신을 갖고 있다가 9월 모평에서 출제됨으로써 수능에서는 단독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두시고, 관련되어 있는 기출문제들이 역시나 꽤 많습니다.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 문제들을 좀 바탕으로 준비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균일한 전기장 영역 안에서 운동하는 전하의 관점의 내용을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항의 연결 늘 출제되던 대로 출제됐던 내용이고요. 이 트랜지스터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 6월에 치러진 트랜지스터 문제는 굉장히 기본적인 개념을 가볍게 물었어요. 그런데 작년 수능에서도 그랬고요. 올 9월 오늘 치러진 모평 문제에서도 2m와 베이서와 컬렉터의 순방향, 역방향 전압이 걸리잖아요. 그 순방향, 역방향 전압의 관점에서 전위를 판단을 해야 하고요. 그 전위를 이용해서 전위차, 즉 걸리는 전압의 크기를 판단하는 문제들이 지금 작년 수능에서 등장을 했고 올 9월에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능 문제와 굉장히 유사한 형태의 트랜지스터 문제가 한 번 더 등장함으로써 결국 수능에서도 이 전위와 연결지어서 출제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축전기 문제, 가볍게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으리라고 생각 들고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 문제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난이도가 높았던 19번에 위치하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찬찬히 문제를 접근하면서 분석해 나가셨으면 사실은 물리학 원 수준에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았었을까라는 기대를 살짝 하게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게 19번 위치만큼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자기 유도 문제도 작년 수능 문제와 비슷한 유형으로 지금 출제되어졌죠. 작년 수능에서는 그러니까 90도의 호가 돌아가는 거였고요. 오늘 수능 문제, 오늘 치러진 모평 문제에서는 호의 면적이 변하는 이러한 유형으로 출제되어졌습니다. 어쨌든 비슷한 관점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게 연속으로 지금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능 문제가 그 해의 흐름에 편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6월 모평, 9월 모평을 꼼꼼히 분석하시면서 수능을 대비하는 준비를 하셔야만 하겠죠. 자, 대단원 3단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섭과 해절은 빛의 이중슬릿 실험과 결합되어져서 출제되어지기 때문에 단독 문제로는 계속 출제되어지지 않고요. 이 내용이 빛의 이중슬릿 실험에 포함돼서 출제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플러 효과 문제는요, 도플러 효과 단독 문제라기보다는 역학, 물체의 운동과 결합돼서 출제되어지고 있죠. 작년 수능에서도 그랬고요. 오늘 치러진 모평 문제에서도 운동의 속도 변화를 찾아내는 이러한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금원의 속도를 판단하고 그 속도 변화를 운동역학 관점에서 분석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전자기파의 발생과 수시는 쉽게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볼록 렌즈 관련되어 있는 문제도 그냥 공식에 껴 넣으면 풀 수 있게 구성이 되어지고 있죠. 빛의 이중슬릿 실험은 문제의 위치에서 보다시피 굉장히 쉽게 출제되어지는구나 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빛의 이중성과 입자의 파동성은 이처럼 엇갈리면서 출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되는 건 이 광전효과 문제와 물질파 문제가 결합되어져서 출제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광전효과란 빛에 의해서 전자가 뛰쳐나가요. 전자가 뛰쳐나가면 운동에너지를 갖고 뛰쳐나가면 이 전자가 물질파의 파장을 가질 수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튀어나가는 전자의 운동에너지를 바탕으로 그 전자의 물질파의 파장을 비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두 영역을 묶어서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요소까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서 수능을 준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불확정성 관련된 원자 모형 불확정성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쉽게 그냥 주는 문제로 출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들이 그동안 출제되어졌던 기출문제들을 바탕으로 남은 기간 수능을 준비하신다면 내가 충분히 고득점에 도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기간 우리는 어떻게 수능을 준비해야 될까? 첫 번째는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바로 6월 모평과 9월 모평 문제를 정말 꼼꼼히 철저하게 비교,
분석하셔야 됩니다. 문제 하나하나만을 깊이 있게 분석하는 거 플러스 6월 모평, 9월 모평 문제를 동시에 놓고 함께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그해 수능은 그해 6월 모평, 그해 9월 모평 출제자들이 수능을 출제하는 게 기본입니다.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월 모평과 9월 모평에 출제되어졌던 문제의 흐름이 그대로 수능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염두에 두신다면, 그걸 잘 알고 있다면 당연히 6월 모평과 9월 모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 확인해 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6월 모평과 9월 모평을 비교해 가면서 분석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바로 2023학년도 수능 대비 모평 분석 물리학2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통해서 6월 모평, 9월 모평에서 어떤 내용들에 집중해야 되는지, 어떤 것들을 한 번 더 고민해야 되는지, 한 번 더 꼬아진다면 어떻게 출제될 수도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들을 엿보시기를 바랍니다. 꼭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두 번째는요. 강한 단원과 약한 단원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찾아내셔야만 합니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충분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가벼운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들은 그런 문제들로만 지금 출제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그 단원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따라서 가볍게 출제되는 단원이 뭔지를 찾아내면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그 단원들을 빠르게 마무리하고 기본적으로 수능 3등급, 2등급에 가까워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제가 부족한 부분, 부족한 단원, 강한 단원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 놓으실 수 있어야만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능 1등급을 도전하는 친구들이라면 완벽하게 모든 단원을 소화해 놓고 계셔야 되겠지만 2등급, 3등급 정도를 원하는 친구들, 한 단계 더 운 좋으면 2등급 정도를 원하는 친구들이라면, 그렇죠, 분명하게 약한 단원을 찾고 이 약한 단원을 내가 버릴 거냐 취할 거냐를 결정하셔야 되는 시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1등급을 원하는 친구들이라면 3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물리학2는요, 계산형 문제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계산형 문제가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계산이 빨라야 30분 안에 20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빠르게 하는 훈련이 남은 기간의 숙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 요소들 여러분들 챙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은요, 기출문제입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수능은요, 모평 그리고 지난 수능 출제자들이 다시 출제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출제됐던 내용들을 변형한다거나 6월 모평, 9월 모평의 흐름을 가지고 출제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 수능에서도 그렇고요. 재작년 수능에서도 그랬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역대 치러졌던 기출문제들을 꼼꼼히 챙겨 나가신다면 수능을 준비하는데 충분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좀 여유가 되신다면 관연도 기출문제들, 지난 교육과정에서 출제됐던 내용들도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 두셔야만 하겠죠. 그렇죠? 물론 수능 연계 교재인 EBS 수능 완성, 수능 특강도 참고하시는 게 필수 요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물리학2 같은 경우는 문제집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한계가 좀 있고요. 그 준비하는 한계를 바로 기출문제 분석으로 분석하셔라라고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평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